지난해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여파로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성장률인 마이너스 3.3%를 보였지만 우리나라 성장률은 마이너스 1%로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충격 속에 우리 경제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유엔 산업개발기구가 2018년 지표를 기준으로 작년 7월에 발표한 세계 제조업 경쟁력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152개국 중에 독일, 중국에 이어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제조업이 코로나19 경제 위기 속에 버팀목 역할을 해준 건데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화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될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위기의 강한 구조, 그러니까 기존 산업 전략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산업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의 버팀목 역할을 해낸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 수준과 또 코로나 이후 시대 산업 구조 혁신 과제는 무엇일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뉴스룸에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의 황경인 부연구위원 나왔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코로나19 발생으로 세계 경제는 그야말로 최악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가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죠. 그 원동력은 역시 제조업의 경쟁력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 앞에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지난해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물론 우리도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선방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 제조업이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해 이제 그 산업별로 경제 성장 기여도를 살펴보면요, 보통 그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조금 높은 편인데 지난해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던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 서비스업의 경제 성장 기여도를 상회했고요. 고용 측면에서도 그 취업자 증감수를 살펴보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취업자 증감수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였지만 제조업은 위기 이후에도 위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 없이 안정적인 그런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위기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조업이 경제의 어떤 그 버팀목, 안전판 역할을 해주었던 게 우리나라가 좀 양호한 경제 흐름을 가져갔던 원인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비스업도 우리나라의 굉장한 성장 동력이긴 한데 코로나19라는 것의 특성상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이제 대면으로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타격이 컸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조업이 큰 역할을 해준 건데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우리 제조업이 버팀목 역할을 했다. 이게 제조업의 어떤 측면들에 기인하는 건지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그 국가별 데이터를 가지고서 간단한 분석을 하나 해봤습니다. 네. 주요국을 대상으로 제조업이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다음에 지난해 그러니까 2020년도 경제 성장률 그 감소 폭간의 상관관계를 봤는데요. 그런데 이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 제조업 비중이 높은 제조업이 발달한 국가일수록 작년도 경제 성장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고용 측면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제조업 비중과 그다음에 실업률 증가폭 간의 상관관계를 봤는데 마찬가지로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실업률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그런 경제 충격이 왔을 때 제조업이 어떤 위기 상황에서 성장 둔화를 억제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방어판 역할을 실제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세계에서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네. 2018년 기준으로 한 28% 정도 되는데요. 이게 미국에 비하면 한 2배 정도, 영국과 같은 나라에 비하면 3배 이상 차이 나고요.
이제 우리가 일본이 제조업 강국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일본에 비해서도 한 7%포인트 높은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제조업의 높은 발달 수준이 작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버팀목 역할을 해줬던 게 분명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 제조업이 단순히 규모만 이제 큰 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최근에 유엔 산업개발기구에서 그 CIP 지수라고요. 매년 국가별로 제조업 경쟁력 지수라는 것을 집계해서 발표하는데요. 네. 최근 발표 기준으로는 우리나라가 독일, 중국에 이어서 세계 3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 90년도부터 시작된 조사인데 그때 이후로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을 동시에 제치고 3위에 올라선 겁니다.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한국 제조업이 단순히 규모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 그러니까 경쟁력 측면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제조업 경쟁력이 코로나19 위기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로라는 국가들을 제치고 150여 개국 중에서 3위다 이러면 그야말로 세계 최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조업 얘기로 지금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 전에 제조업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현재 전반적인 산업 구조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 예, 우리나라 산업 구조는 이제 크게 보면 그 실질 부가가치의 기준인데요. 서비스업이 한 61%, 그다음에 제조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 정도 되고 건설업이 5%, 그다음에 기타 산업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 다른 나라의 그 산업 구조 그 변화 과정을 보면요.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이 서비스업의 비중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이거를 경제 서비스화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성장이 증가했고 국민들의 소득도 올라갔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서비스업 비중이 한 60% 정도 수준에 계속 유지되고 있고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그 1960년대 산업화 이후에 계속해서 증가해서 지금 28%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출 비중인데요. 네. 그 우리나라가 흔히들 그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9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수출에 있어서도 제조업의 어떤 그 역할이 중요도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총 수출의 무려 90%가 제조업이다. 역시 제조업이 주력 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3위지만 사실 다른 나라들이 도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그 제조업 현황은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앞에서 제가 그 유엔 산업개발기구 CIP 지수를 가지고서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이 한 3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제조업 세부 업종별로 보면 우리나라의 그 주요 그 주력 업종들, 주력 제조업 업종들 대부분의 글로벌 위상이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같은 경우에는 세계 3위권 수준에 이제 육박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라든가 석유화학, 철강 경우에도 한 세계 7위권의 그 위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제조업의 성장세가 좀 둔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아무래도 가장 큰 원인은 그 중국 제조업의 성장으로 그렇죠. 얘기할 수 있는 이 글로벌 시장의 경쟁 격화 이걸 꼽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세계 교역량이 좀 감소하는 추세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에서 이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세계 교역량 감소가 좀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현재 경제 상황으로 좀 넘어와서요. 코로나19 위기 속에도 앞서 살펴봤듯이 우리나라 수출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V자형 가파른 회복 양상을 나타냈는데 이렇게 수출이 V자형 회복세를 보일 수 있었던 데는 어떤 업종들이 큰 역할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 사실 당초 예상은 이번 코로나19 위기가 실물 경제에 직접 충격을 가했기 때문에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큰 폭의 교역 감소, 수출 감소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보면
지난해 2, 4분기에 그 수출 증감률이 저점을 찍은 이후에 빠르게 반등에 성공해서 현재까지도 계속 그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나타난 이 수출 회복력의 원천이 우리의 그 제조업 주력 업종 구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통계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 한 해를 수출 급감기와 수출 회복기로 이렇게 나누어서 제조업 세부 업종별로 수출에 대한 기여도를 계산을 해봤는데, 이 급감기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금속이라든가 그다음에 기계, 철강이 이 급감세를 주도했던 반면에 회복기에는 전기전자와 그리고 석유화학이 이 회복세를 주도했습니다. 근데 전기전자의 대표적인 품목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거든요. 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각각 세계 2위, 1위 이 수준의 위상을 차지하는 우리의 대표적인 주력 업종입니다. 석유화학도 마찬가지로 회복세를 주도했던 석유화학도 마찬가지로 한 세계 4위권 되는 주력 업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경제가 이 위기 국면에서 수출 회복력이 높은 그런 산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런 주력 산업 구조가 결국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이 수출 주도로 좀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코로나19 위기가 많은 것을 우리에게서 앗아갔지만 여러 가지 또 교훈도 던져주는 게 사실인데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글로벌 경쟁 체제 속에서 우리 제조업이 얼마나 경쟁력 있고 그리고 효자인가라는 걸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단 말이죠. 앞으로 그 3위 정도 되는 그 경쟁력을 이제 잃지 않고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더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겠죠.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될까요? 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위기는 어쨌든 결국은 이 종료 시점이 도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이후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한국 제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서 대응을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팬데믹이 오기 이전부터 이 두 가지는 이 산업에서의 그 메가 트렌드였는데요. 저는 이 코로나19 이후에 그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화 이 두 가지 흐름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이미 비대면 그리고 온라인 경제로의 전환이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환경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부문에 대한 세계 그 각국의 경쟁이 점차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제조업이 위기에 강한 구조다. 이것은 이제 분명해 보이지만 이 팬데믹 이후에 펼쳐질 그런 산업 환경 변화에 있어서도 강한 구조가 계속 될지는 한번 냉철하게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은 그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화를 우리의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우기에는 조금 그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해 정부에서 그 탄소 중립 2050 그리고 그린 뉴딜 이런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저탄소 그 사회로 전환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천명했는데, 사실 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쉽지 않은 만만치 않은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우리나라가 세계 한 9위 정도 되는 그 다배출 국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코로나19 이후에 이 산업 환경 변화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산업 전략 위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좀 혁신 전략 업그레이드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경쟁력은 굉장히 높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사실 기존에 우리가 흔히 굴뚝산업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쪽에서 이제는 디지털과 친환경 쪽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빨리 좀 해내야 한다. 이것이 과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자, 그리고 이 글로벌 경제 상황 속에서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인데요. 우리 제조업의 주력 업종 대부분이 글로벌 공급망하고 깊이 연관이 돼 있어서 더 그 부분이 신경이 쓰이거든요. 앞으로 세계 경제 흐름에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될까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현재 그 미국과 중국 간의 이른바 기술 패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라든가 인공지능, AI 이런 첨단 산업 그 부문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양국이 지금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그 최근에 그 미국이 그 4개 품목에 대한 100일간의 공급망 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뭐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이 그 4개 품목에 대해서 미국 내 생산 역량을 확충하고 뭐 기술 개발 지원을 하고, 특히 이 동맹국 간의 공조 강화를 통해서 공급망 유지하겠다. 이런 게 이제 주요 내용으로 지금 알려졌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이런 우리 주력 업종 대부분이 이 글로벌 공급망에 연결이 깊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미국과 중국이 우리의 핵심 그 공급망 파트너 국가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점점 치열한 양상으로 치닫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경제 그리고 기업들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게 뭐 향후 그 전개 방향이라든가 양상을 잘 살펴서 이제 그때그때마다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가야겠지만, 저는 이제 결국은 우리도 어떤 그 일부 부문에서라도 자체적인 그 공급망 그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핵심 부품 소재 부분에 있어서는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기술 개발 지원을 좀 해준다든가. 그리고 그 사실 이런 정세 변화 속에서 기업들이 이 기업의 활력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활력을 계속 높이기 위해서 뭐 규제 개선과 같은 좀 그런 정책적 지원들이 좀 필요한 시점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쪽에 그 수출 도발이랄까요? 수출 규제 그 부분에 대응해서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런 또 저력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더욱더 박차로 좀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이 제조업 기반의 경제 회복세가 계속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앞으로의 경제 전망 마무리 말씀으로 좀 해주시죠. 예, 지금 그 제조업 설비 투자라든가 평균 가동률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제조업 BSI와 같은 이 심리 지수도 계속 상승하는 추세고, 무엇보다 수출이 계속 좋습니다. 수출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회복세는 어느 정도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다만 그 최근에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라든가 이 철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수급 차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좀 우려가 되는데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우리나라의 그 수출 부진이 좀 완화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 대외 여건도 괜찮기 때문에 이 지금의 회복세가 좀 어느 정도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제조업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자산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연구원 황경인 부연구위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